달러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가 그 반등하는 기세가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죠?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 및 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짝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 36,400불대, 500불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34,0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텔레그래프에서 좀 재미난 트윗을 올렸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인 보스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매달 정해진 돈을 주는 기본 생활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즉 모든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 이 기본 임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기부양책을 일반화를 시켜버리자,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영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미국 달러보다 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적용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경기 부양을 이 약물 중독자들에게 이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돈을 한번 찍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욱더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찍을 때 기분은 좋아. 근데 나중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마약 맞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전 세계가 뽕에 취해가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는 이 뽕쟁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 함께 버닝썬으로 고고싱 하지 않고 암호화폐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SEC 의장으로 전 CFTC 위원장을 역임했었던 게리 겐세이가 아니라 게리 겐슬러를 임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자, 로이터 통신에서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미디어인 더블록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리 겐슬러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 반대로 좀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통화감독청장을 맡아가지고 암호화폐에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제도와 변화를 만들었었던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현 통화감독청장이 이번 주에 사임할 것으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이거 거의 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게 되는데요. 통화감독청장으로 임명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네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주 전에 나왔었죠. 기사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브라이언 브룩스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에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들을 전부 다 철회할 것을 바이든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영향은 아닌가라고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고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 시즌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다른 알트코인 소식이 한 가지 나와가지고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벨라스 블록체인이 솔라나 블록체인의 코드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을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나아가서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과 상호 운영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은 이더리움의 D앱을 바로 이 벨라스 블록체인에서 더욱더 빠르게 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상호 운용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과 더불어 이더리움도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한때 $10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이더리움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숫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던지면은 고래들이 받아 먹습니다. 개미들은 고래의 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역시 뒤에서 한 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쿠사마와 방코르를 이번에 상장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니어 프로토콜 5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토큰인 CRO 스테이킹과 거래소에서의 그동안의 트레이딩 볼륨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시작 날짜는 다가오는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양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링크를 밑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비트코인보다 바나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비트코인 회의론자 마크 큐반이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인터넷 기술주 거품과 유사하다. 소수만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왜 아는 척해. 자,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벡트. 최근에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도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계약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하네요. 벡트 같은 경우는 뿌리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IPO는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블랭크 체크 컴퍼니 스펙의 DCP 임팩트 애코지션 홀딩스라고 합니다. 상장에서의 기업 가치는 21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던 비트코인 물량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로스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바이슨 트레일즈의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하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일 이래로 고래 주소수는 4% 증가한 반면 0.01 비트코인 이하 보유 주소수는 6% 이상 감소했다.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급락에 터져나온 개인 투자자 매도 물량도 고래들이 일부 흡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개인 투자자들은 고래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개미를 탈탈 털어가지고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고 있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건 안 줘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78% 정도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자,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길래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는 것인가? 비트코인 떡상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퀀트의 쭈기영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채굴자들은 어제부터 비트코인을 매도 중이고 스테이블코인 대량 유입, 코인베이스 유출이 없다. 어제부터 무려 15,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기어들어왔다. 2차 덤핑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추가 하락에 대비하라라고 경고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트윗이 어젯밤에 나온 거여가지고 그 밤사이에 약간의 하락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것은 이 최근에 거래소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하방 압력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스탬프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대한 이 매도벽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가격대는 36,6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지나갈 수 없다 라면서 고래들이 철벽을 쳐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으면 철벽도 다 때려 부시고 올라갑니다. 근데 못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절대 못 뚫더라고요. 지금 약간은 비트코인이 힘이 빠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36,600달러를 뚫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지원군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번에 그들이 다시 암호화폐 투자 신탁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전 CEO가 되었죠.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꽉 조여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꽉 조이면 소화 안 되죠. 자, 부디 그레이스케일과 함께 다시 한번 비트코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카이저 소재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의 단기 목표가는 65,000달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맥스 카이저는 지난 2018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말에는 28,000달러가량에 달할 것. 근데 딱 때려 맞췄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단기 목표 가격을 또 수정을 했는데 6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22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맥스 카이저의 예언은 이번에도 적중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암호화폐 헤지펀드 아케인 에셋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하다. 강세장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쭉쭉 오르기만 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 비트코인 롱을 치다가 이번에 발목이 접질러졌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든지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석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당신이 크게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것이다. 리스크 관리에 유의를 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이 참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 역시 좀 암호화폐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내일 당장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정도로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 일봉 마감을 필부필부라는 유명한 분석가가 공유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일봉 마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많은 투자자들 및 고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떨어진 물량을 이 새우탕 큰 사발 면발 들이키듯이 쭉쭉쭉 빨아 올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봉 마감을 일단 거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일단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